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심쇼 시즌3 4화의 진행을 맡은 감독란입니다.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청년 대표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사회 이슈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저 여러분들의 민심을 체크해보는 쌍방형 토론 콘텐츠입니다. 오늘도 역시 네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진입니다. 정국진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널 네 분과 오늘은 또 어떤 토론이 진행될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8일 엑스트 사이언스의 주가가 25%나 폭락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주가 폭락의 원인이 단 3초 만에 만들 수 있는 저 가짜 뉴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민심쇼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입니다.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56.5%, 반대 35.5%인데요. 우리 허위 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 의견을 밝혀서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들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반대 입장이죠. 여야가 좀 법안을 내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민주당에서 내는 것들은 피해를 징벌적으로 이렇게 보상해라 이런 방향이었다면 보수당에서 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좀 시정 요구를 좀 더 한다든가 피해 구제를 좀 강화한다든가 또는 제도적 장치의 개정안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언론사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게 걱정이 되는 지점이고요. 부족한 점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실제로도 만약에 언론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적절하지 않고 언론의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서 법안이 제정이 되어야 하고, 이 언론의 자유는 뭐 언론사 그 자체의 자유나 기자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발달해 온 거잖아요. 법안의 취지 자체는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언론 자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가짜뉴스는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악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고 한다면 여야 합의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다.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언론개혁보다 언론 장악의 의도가 더 크다고 보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는 거죠. 현재 나온 개정안은 이제 징벌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을 줄 수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면 언론이 정치에 작동시키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많이 위축될 수 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클릭수를 뜨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뽑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포털 개혁까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입증의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리 가짜뉴스를 말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그냥 아무 가짜뉴스나 다 떠들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국가에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치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소신 발언할 수 있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면책특권이지 가짜뉴스를 말할 수 있게 허락한 건 아니거든요. 가짜뉴스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정치적 책임을 져요. 면책특권 없애자 하는 거는 애초에 시민의 자유나 뭐 시민혁명을 통해서 얻어낸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자는 거지. 이 문제 해법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법으로 또 막고, 민주당에서 이런 식의 문제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언론개혁 국민들이 다 바라잖아요. 근데 그 언론개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데는 환경과 구조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진정한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페이스북도 가짜뉴스 자체를 사전에 검열하는 기술을 이제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또 민간에서 해결하다 보면 플랫폼들이 자정해 나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달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놓친다고 보는 거죠. 직접 정부가 이건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한 이제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드는 거고, 지금까지 잘 됐으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 언론이 자정 능력을 가질까요? 뭐 온갖 가짜뉴스 엄청 쏟아질 거예요. 그렇게 보고 1인 미디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규제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1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논의가 되다가 이제 결국에 법안에서는 빠졌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책임에서도 벗어나 있고 한편으로는 권리에서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할 것인가, 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토픽은 드디어 윤석열 국민의힘 전격 입당. 과연 득실은 무엇인가? 언론에서 기습 입당, 빈집 입당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이준석 당 대표조차도 도대체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국민의힘 지도자들의 비판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지지율이 떨어지고 뭔가 좀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런 좀 모냥 빠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던 것이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신뢰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다. 입당 시기에 재밌는 게 뭐였냐면 안산 선수가 금메달 3개 땄죠. 한일전 배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뉴스가 어차피 묻힐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빨리 입당해야 될 만한 급박한 상황. 원래 정치인은 주도권을 가지려면 아무도 예상 못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좋은 수였을 수 있다. 신의 한 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로는 윤 전 총장 본인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작은 국가론인 거거든요. 국가는 규제하지 마라.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그런 포지션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다른 주자가 조금 더 개혁적인 보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총장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말실수를 하는 거 잘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한동안은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이 이제까지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정의로운 모습이었고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 지지율이 유지되지 않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민주당이 잘하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가 되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냐면, 여야가 이렇게 후보가 딱 정해지고 대립각이 세워진 시점이 되면 거의 구도 싸움이 이제 끝난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실수하면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고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가면 갈수록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될 거예요.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때 대통령 돼서도 이상한 말 막 해외에 가가지고 막 하고 다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러고 용인해 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법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이렇게 정확해요. 이해도가 높아서 저 사람 통치 철학이 준비가 돼 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경제, 노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요. 양당의 합당이 성사될 거라고 보시나요? 안철수 대표의 체면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안을 내놓지 않으면 그때 합당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시기에.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 2% 이 정도밖에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화 전략이 지금 중요한데,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그게 앞으로의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담보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가면은 지분 요구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정치는 현실이에요. 국민의당이 이제 중도를 표방을 했어요. 그리고 제3세력을 표방하면서 이제 기존의 양당이 아닌 어떤 다른 대안으로의 길을 가겠다라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았고 돌풍을 일으켰죠. 지금까지 쭉 몇 년 동안 국민의당이 해온 것들을 보면 뭐 민주당에 붙었다가 국민의힘에 붙었다가 밖에 없거든요. 중도의 길을 개척을 못한 거예요.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과 야권을 중심으로 한 대선의 움직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지하고 계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왔는데, 하고 싶은 말씀 혹시 다 하셨나요, 오늘? 제발 지지자들 마음 졸이게 하지 말았으면 앞으로 더 좋은 정치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실 거다. 검사 때를 좀 벗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박영훈 위원장님은 오늘은 그래도 조금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토론이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 희망이 되고 여기 불신도 걷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도 너무 비판이나 비난이나 불신하지 마시고 한번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오늘 토픽이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었잖아요. 우리 이제 8월달 중에 대선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할 테니 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재밌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현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토론을? 여야가 이제 대선 경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싸워가는 과정들을 이제 많이 지켜보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가 사라지면 안 되는데 다음 토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심쇼 시즌3 4회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슈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유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